저희 한자 시크루트 도메인 블로그에서 그걸 기획하고 정리를 하던 중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였는데요. 2016년 11월 25일 날 신문이죠. 5일자 신문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어문 정책은 광복 이후 국한문 혼용과 한글 전용으로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초중고교 시절 한자 교육을 받아 한자와 친숙한 세대, 한자 문명에 가까운 세대로 나뉜다. 2005년에 국어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교과서 공문서는 한글로 써도 의무화됐고 한자 교육은 필수 과목에서 밀려났다. 2012년 이 법이 위헌이라며 학부모, 대학 교수 등 33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어제, 즉 11월 24일이죠. 어제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한자를 선택 과목으로 규정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5명이 합헌이고 4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사회적 신분과 수입을 결정짓는다는 영어 디바이드란 말이 한때 유행했다. 영어 디바이드. 유행했다. 시대가 바뀌어 중국이 경제력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어와 영어를 대체한 차이니즈 디바이드란 말이 생겨났다. 그렇죠. 중국 차이니즈 디바이드.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한국어 속에 절대적인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학습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급의 능력을 또는 노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한자 얘기를 가지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것인데요. 자, 우선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아시죠? 뭐냐면요. English divide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 divide라는 말은 이게 divide가 이게 자르다거든요. 갈라놓다. D라는 말은 dis 해서 떼내다거든요. 떼내서 갈라놓는 거죠. English divide니까 영어를 잘 하는 자와 영어를 못하는 자 사이에 어떤 격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수입을 결정한다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얘기한 하나의 시사 용어였습니다. English divide가. 그래서 이 English divide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 하나의 한자 디바이드가 한자에 의한 어떤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한자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한자 격차.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여기다 적용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하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의 뭐와? 사회적 신분과 수입이 다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얼마나 억울한가. 법이 최소한으로 요것만 해라고 할 때 하라니까 안 하고 선택사항이니까 안 해야 된다고 안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해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많은 그 학습 능력을 보유한 채 각종 시험에서 앞서가고 학교도 선택 때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뭐 선점을 하고 이래서 특수계층을 형성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문제가 연결이 돼 있었던 건데 저는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한자 공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정의를 또는 정체성을 한국어 정체성을 잘못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정체성을. 그럼 한국어가 도대체 뭐냐? 한국어 뭐냐? 저는 이 한국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유어, 우리나라 말 자체, 전통적인 우리 순수한 우리말, 고유어, 지게, 아주머니, 뭐 아버지,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에? 어머니, 고유어. 이게 있고요. 그 다음, 우리에게 뺄 수 없는 게 한자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어가. 한자어는 대부분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학습 용어들이 다 한자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학습 용어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외래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또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어떤 말로도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자어가 분명히 한국어의 아주 큰 범위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0% 이상의 전문 용어 내지는 학습 용어들은 한자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어가 중국에서 기원한 문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한자어를 한국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하나의 중간 오해를 사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글이 한국어다. 이걸 이퀄리시 하는 거죠. 한글이 한국어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글은 뭐가 아니다? 한국어가 아니다. 한글은 한국어의 Korean alphabet. 한국어의 하나의 표기 문자 체계라는 거죠. 표기 문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에서 쓰여지는 모든 말에 대한 바른 표기를 할 수 있는 문자 장치. 이게 한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소리 문자로서의 장점 때문에 모든 걸 다 표기할 수 있다. 그건 매우 큰 장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놓치고 있습니까? 의미, 뜻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어에서 쓰여지고 있는 특히나 전문 용어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용어들의 의미를 놓치게 되니까 이해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은 학습이 의욕이 생기질 않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에 대해서 한자어는 뭐다? 한국어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용어, 학습 용어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한자어의 비중은 너무 커져서 이 한자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에 의해서 이 사회 현상으로서 격차, 영어로 표현하면 디바이드 같은, 즉 한자어를 안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쭉 올라가서 대학에 가서 전공 심화, 박사 과정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갈 때 보면은 그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결국은 그 전문 도구를 갖게 되니까 그쪽 학습 능력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죠.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자 격차의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영어 디바이드 못지않다. 이 오해가 그렇다. 한글을 한국어라고 주장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래서 한자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가 아니라 한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훈련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환경으로 봤을 때, 학습 환경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블로그 한자 세이코르투에서 이 한자를 통해서 한자에서 seek 구하다, Korean word 한국어의 어원을 한자에서 구하다, 한자에서 찾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도메인을 정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학습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원적인 해설과 이해를 돕는 장치를 마련을 해가지고 결국은 용어에서부터 자유로워서 학습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